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 땀을 흘리고 결국 시원하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아침에 커피와 이것만 있으면 30분 만에 시원하게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아랫배가 훨씬 가볍게 풀리면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환자들의 소화기 문제를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현섭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해결하려고 채소를 억지로 더 먹거나 유산균, 각종 보조제를 챙기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장을 촉촉하게 해주던 점액도 줄어 변이 쉽게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섬유질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조합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미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만으로도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는 방법입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라 해볼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하면 장이 점점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시도하는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지혜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정자 어르신은 몇 년 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채소를 억지로 더 먹고 유산균을 챙겨도 속은 늘 묵직했고 화장실에 앉으면 30분 넘게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다 보니 혈압이 오르고 항문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경험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려워졌고 점점 외출조차 꺼리게 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앉아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와 상담을 나누던 김 어르신은 선생님,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매 끼니마다 나물을 얹어 먹는데 왜 더 불편한 걸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장은 단순히 섬유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장 속에 수분과 윤활 작용을 해주는 기름이 줄어들면서 변이 쉽게 딱딱해집니다. 자동차 엔진도 기름이 있어야 부드럽게 돌아가듯 우리 장도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와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 연구팀은 고령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섬유질만 강조해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그룹보다 적당량의 식물성 기름을 곁들여 먹은 그룹이 변비 호소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특히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장벽을 코팅해 변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따로 보조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드시는 나물 반찬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만 곁들여 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얼굴이 한결 환해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마트도 같이 다녀오고 아침마다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억지로 섬유질만 채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고질적인 변비의 무거운 굴레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특별한 약이나 식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에 작은 발 받침대를 하나 두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의자식 변기에 앉으면 우리의 직장이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어 변이 나오는 길이 막히지만 무릎을 살짝 높여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만들면 이 근육이 이완되며 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정원 호스가 구부러지면 물이 잘 흐르지 않지만 각도를 펴주면 시원하게 흘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김 선생님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힘을 거의 주지 않았는데 변이 술술 나오더군요. 이제는 화장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간 이어진 공포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위생연구소에서는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변기 자세에 따른 배변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와 발받침대를 활용해 무릎을 올린 자세에서는 평균 배변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고 배변 후 잔변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배변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장 건강과 항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오랜 시간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싼 보조제나 약이 아니라 작은 발 받침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며 놀라워합니다. 집에 있는 튼튼한 책이나 목욕용 의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변기에 앉아 발을 올리고 허리를 살짝 숙이는 것,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화장실을 전쟁터에서 안식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6세 윤말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거의 누워서 생활하셨습니다. 움직임이 적다 보니 장 운동이 극도로 약해져 일주일에 한 번도 소식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랫배는 항상 단단했고 답답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체질이려니 포기했어요. 하시던 그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윤 할머니께 비싼 보조제 대신 손으로 직접 장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쓸어주면 됩니다.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 위로 가로질러 왼쪽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오듯 장의 모양을 따라가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힘을 주지 않고 마치 길을 안내해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20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윤 할머니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은 신호가 와요. 매일 아침 제 손으로 장을 깨우는 게 하루의 의식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는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마사지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환자의 배변 횟수와 배변 만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효과적이었으며 부작용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를 쓰다듬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줍니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는 말처럼 따뜻한 손길이 장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약이나 보조제를 대신할 수 있고 스스로 몸을 돌본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박영자 여사는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기름은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해 거의 입에 대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속이 더 더부룩했고 변은 돌처럼 굳어 매번 화장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라도 하면 가스가 차 좌불안석이었고 외출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기름을 멀리하는 게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은 마른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장 속의 수분과 윤활 성분이 줄어들어 변이 쉽게 딱딱해집니다. 이때 좋은 기름은 장벽을 코팅하고 변이 부드럽게 내려오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변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 그룹은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들기름과 올리브유 섭취가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장의 점막을 매끄럽게 만들어 변 배출을 쉽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특별한 약 대신 매일 드시는 나물 반찬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만 곁들여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온 박 여사님은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속이 훨씬 편합니다. 가스 차는 것도 줄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제서야 여사님은 기름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셨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오래되어 산패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해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하루 한 숟가락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음식과 함께 즐기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길이지, 기름을 약처럼 단독으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오랜 시간의 고통을 줄이고 장이 제 역할을 찾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세 이순자 여사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성실하게 식사와 운동을 챙겼지만 변비만큼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으면 2030분씩 씨름을 해야 했고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게 숙제가 됐어요. 아침부터 진이 빠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아주 간단한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차가운 물로 장을 자극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장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식어있던 장에 차가운 물을 들이켜면 오히려 움츠러들며 장 운동이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커피는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그 신호가 대장까지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장 전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이것, 즉 무염 버터입니다. 커피 한 잔에 작은 차 숟가락으로 무염 버터를 넣어 잘 녹여 드시면 커피의 따뜻한 자극과 버터 속 좋은 지방이 만나 장에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버터의 지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둘째, 장벽을 코팅해 변이 미끄러져 내려올 길을 만들어 줍니다. 단순히 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는 원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카페인과 지방 성분이 결합했을 때 장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무염 버터에 들어있는 중세지방산이 장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에너지원이 되고 동시에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커피에 버터라니 느끼하지 않을까요? 하며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있으니 30분도 안 돼서 부드러운 신호가 왔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아침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커피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거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생강차에 무염 버터를 넣어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갑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깨우고 동시에 변이 부드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윤활을 돕는 원리입니다. 단순히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 장을 위한 맞춤형 아침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최은숙 씨는 변비로 병원 약까지 써봤지만 그때뿐이라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따뜻한 블랙커피에 무염 버터를 작은 숟가락으로 넣어 마시는 습관을 시작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2030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와요.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편안하게 해결됩니다. 최 씨는 다시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원칙뿐입니다. 첫째, 반드시 따뜻한 상태로 드셔야 한다는 것.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커피가 장을 편안히 깨우고 카페인이 신호를 대장까지 전달해 줍니다. 둘째, 버터는 반드시 무염 버터여야 한다는 것. 일반 가염 버터에는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혈압이나 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임상영양학 연구에서는 카페인과 지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고 배변 만족도가 개선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커피와 버터가 만나면 장을 깨우는 신호와 부드럽게 흘러내리게 돕는 윤활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지요.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잔 마시지 말고 아침 공복에 한 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대신 따뜻한 생강차에 버터를 넣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하루 전체를 가볍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커피와 버터 조합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커피에 민감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고 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분이 있어 버터와 함께 섭취했을 때 커피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보다 배변 시간이 단축되고 복부 팽만감이 줄었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땐 몸의 반응을 잘 살피고 불편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주의만 지키면 이 생활요법은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변비 관리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커피와 버터 조합은 한두 번 마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장이 점점 편안해지고 배변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버터는 반드시 신선한 무염 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버터는 산패되어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소량씩 구입해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역시 설탕이나 프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여야 합니다. 첨가물이 들어가면 혈당이나 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방법이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는 결국 균형 잡힌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몸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운동은 장을 직접 흔들어 깨워주며 마음이 안정되면 장도 긴장을 풀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이 충분하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발생률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아침에 작은 루틴을 만들고 생활 전반을 함께 관리한다면 매일 화장실에서 힘겹게 보내던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은 단순히 섬유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과 따뜻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블랙커피와 무염 버터 한 조각을 곁들이면 30분 안에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셋째, 커피가 부담되는 분들은 따뜻한 생강차로 대체할 수 있고, 장 마사지나 올바른 자세, 적당한 운동과 수분 섭취가 함께 어우러져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중요한 건 큰 노력이 아니라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바꾸고 그 내일이 쌓여 노후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실 앞에서 한숨 쉬던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 산책을 가볍게 나설 수 있는 자유가 돌아오는 것, 그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반드시 몸은 답을 해줍니다. 이제는 불편한 아랫배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딱 하나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비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